자, 2026학년도 고1 3월 모의고사 수학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점짜리랑 3점짜리 문제는 블로그에 제가 손풀이로 올려놨으니까 이제 밑에 있는 링크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4점 문제부터 4점 문제만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14번. 지금 상자 A에는 숫자 1부터 6까지 하나씩 적혀 있고, 그 다음 상자 B에는 7, 8, 9 이렇게 딱 적혀 있답니다. 그러면 A, B에서 각각 공을 임의로 한 개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 있는 두 자연수가 서로 소일 확률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모든 경우의 수가 6 곱하기 3이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가 18이다. 그럼 분모가 18이니까 분자만 확인하면 될 텐데, B에서 어떤 공을 뽑았냐에 따라서 조금 서로 있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B에서 만약에 7을 뽑았다고 치자. 7을 뽑았다고 치면 싹 다 서로 소죠. 맞죠? A에서 뭘 뽑아도. 그래서 7을 뽑았을 때 경우의 수는 6. 8을 뽑았을 때 어떻게 되죠? 1, 3, 5 이렇게 서로 수가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3. 그 다음에 9를 뽑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1, 2, 4, 5, 3하고 6 빼고 다 서로 소죠. 그래서 얘가 경우의 수는 4. 그럼 다 합치면 13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확률은 18분의 13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둘레의 길이가 400m인 원모양의 산책로를 두 학생 라지 AB가 각자 일정한 속력으로 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구역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나누냐? 일단 서로 반대 방향으로 뛸 때,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방향으로 뛸 때를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A의 속력을 정해야 되고 B의 속력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A는 1분당, 그러니까 분속 스몰 a 미터. 그 다음에 B의 속력은 분속 b미터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일단 산책로가 400m니까 이렇게 뭐 쫙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 반대 방향으로 뛸 때를 봅시다. 반대 방향. 자, 반대 방향으로 뛴다 하면 이제 여기서 출발한다 하면 여기서 이제 A가 가겠죠. 여기서 B가 가겠죠. 그러면 어딘가에서 만날 거예요. 지금 A가 빠르니까 한 요쯤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렇게 A가 달린 거리랑 요렇게 B가 달린 거리를 더하면 400m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식을 어떻게 처음에 세울 수 있냐. 반대 방향으로 달릴 때는 이제 거리를 더했더니 400이 되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봤더니 1분 30초입니다. 1분 30초는 1.5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5A 더하기 1.5B는 400이다. 맞죠? 반대 방향으로 달렸을 때는.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제 정리할 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합시다. 그러면 3A 더하기 3B는 800 이렇게 되죠. 800. 그래서 요거를 좀 써먹을까 합니다. 연립 방정식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식이 하나 더 필요하다. 식 하나 더는 같은 방향으로 달릴 때가 이제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A가 빨라요. 지금 A가 빠르니까 스몰 a가 라지 B보다 크다.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 문장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뛰면, 같은 방향으로 뛴다면 지금 A가 뭐 이렇게 뛰고 그 다음 B가 이렇게 뛰겠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 누가 더 빨리 가죠? A가 빨리 가죠. 그럼 A가 빨리 가는 걸 주황색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 해볼까요? 뭐 슈아 아이고 이게 아닌데 이 말고 A가 우와 이렇게 뛴다고 해봅시다. 근데 A가 이렇게 우와 하고 더 빨리 가겠죠. 맞죠? 왜 더 빨리 가냐? B가 천천히 달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B가 뭐 과장을 보태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과장을 보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거리를 보니까 어떻게 되죠? A가 달린 거리에서 B가 달린 거리를 빼면 400m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걸 딱 보면 이제 A가 달린 거리에서 B가 달린 거리를 뺐다고 하면 이제 요렇게 되겠죠.
맞죠? 딱 한 바퀴 400m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세우냐? 이 12분 뒤에 만났잖아요. 12분 뒤에. 맞죠? 그럼 12분 뒤에 그러니까 A가 더 많이 갔다. 12 곱하기 A가 더 크겠죠? 여기서 12B를 뺐더니 400이 되더라. 맞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까 앞에 썼던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양변 4로 나누죠. 그러면 3A 빼기 3B는 100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구해야 되는 게 이제 스몰 a에 관련된 식이니까 요 식을 변변 더해 줍시다. 더하면 이제 6a가 900이 되겠고 이제 a가 150이 되겠네요. 150. 그럼 이 150이 의미하는 거는 뭐죠? 분속 150m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지 a가 1분당 150m를 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시간을 구해야 되거든요. 시간을. 그러면 400m 기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몇 분, x분이라 하면 x분에 400m 가더라. 이렇게 하고 비례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1대 150은 x 대 400. 맞죠? 그러면 이제 150x는 400인 거니까 x가 150분의 400. 그러니까 3분의 8이 되겠네요. 정리하면 2 플러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풀었냐? 일단 지금 x는 단위가 분입니다. 분이니까 지금 요렇게 정해주면 60분의 40 이렇게 해주면 2분 40초를 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 보던 연립 방정식 문제였습니다. 자, 16번. 그림과 같이, 이거 새로운 도형인데, 겁을 먹지 말고 찬찬히 봅시다. 새로운 도형이 나오면 이제 보조선을 어떻게 그려서 도형을 잘 쪼개냐. 이제 이 싸움이기 때문에 한번 봤더니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근데 뭔가 각이 안 나옵니다. 네, 각이 안 나와서 이 정육각형에서 E와 A를 이렇게 딱 그어버리면 삼각형 두 개가 이쁘게 나옵니다. 이쁘게.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 FEA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고 여기 이제 수선의 발을 쫙 내려주면 어떤 상황이냐? 여기 지금 길이 1이죠. 길이 1이죠. 그 다음에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120도니까 반띵해서 이게 60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대 루트 3대 2 비율이 나옴으로써 여기가 2분의 1이고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요 길이가. 맞죠? 그럼 2배 하니까 한꺼번에 적으면 이게 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트 3. 맞죠? 오케이. 그러면 삼각형 FEA 넓이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2분의 1 곱하기 루트 3 나누기 2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삼각형 AFE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이다. 이거 하나 건졌습니다. 자, 건졌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삼각형 AEG의 넓이를 구하면 딱일 것 같은데 어떻게 구하죠? 여기 일단 45도가 좀 킬포입니다. 45도가 킬포고 여기 지금 길이가 싹 다 똑같아요. 정다각형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요렇게.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완성이 됐고 이건 이제 1대 1대 루트 2입니다. 요 길이가 1이라는 소리죠. 1이죠.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겠죠. 실제로 이 체크 표시한 거는 삼각형 AEG의 높이입니다. 자, 그러면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로 나눠주면 높이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구해보죠. 삼각형 AEG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가 루트 3이죠. 곱하기 높이가 이제 1에서 루트 2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는 하면 2 루트 2분의 1 루트 3 분모 유리화해주면 4분의 루트 6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한 2번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일단 점 표시를 해줍시다. 여기 지금 연립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A 좌표가 여기 있는 A 좌표가 이제 주어진 1차 함수식의 Y절편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Y절편이 마이너스 5니까 A의 좌표는 0, 마이너스 5가 됩니다. 0, 마이너스 5가 되고 그 다음 B의 좌표는 이제 요식과 요식이 같다 연립해 주시면 되는데 느낌상 3, 마이너스 3 같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얘가 B가 3,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 C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대, 여기. 이 근처에. C가 이제 왼쪽 제3, 4분면 어딘가 있는데 사각형 요 친구가 OCAB가 사다리꼴이고 넓이가 2분의 25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 지금 혼자 움직이는 거죠, C가. C 혼자 움직이고 O, A, B는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요 파란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고정이죠. 그럼 이 친구들 넓이 구해볼까요? 넓이. 삼각형 OAB 요 길이가 5고 높이가 3이죠. 그러니까 삼각형 OAB의 넓이는 2분의 1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5. 그러면 C에 의해서 생기는 삼각형 OCA의 넓이는 자연스럽게 2분의 15가 된다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5가 되도록 조정을 해봐라 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5가 되도록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C의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삼각형 OCA를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C가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사다리꼴을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 만족시키기 전에 일단 요 상황을 좀 보면 요렇게 삼각형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C의 X 좌표에 의해서 삼각형 OCA의 높이가 결정되더라.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봅시다. 일단 이 필요 없는 거 다 지우고 길이가 5입니다. OA 길이가 5입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럼 우리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이제 높이는 5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네모 안에는 2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C의 X좌표는 2 맞습니까? 아니죠.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그래서 C의 X좌표는 마이너스 2, 뭐시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C가 마이너스 2, 뭐시기로 왔다 갔다 하겠구나.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 다 찾았으니까 C에 대한 정보만 남겨두도록 합시다. C가 지금 마이너스 2, 세모로 나타나는데 세모는 이제 사각형 OCAB가 사다리꼴이 되도록 하는 그런 친구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지우면 안 되고 사다리꼴은 뜻이 한 쌍의 대면만 평행하면 됩니다. 한 쌍의 대면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대변을 평행하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대변을 평행하게 만들면 하나는 이제 빨간색을 그리면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점 A를 지난 직선 위에 이제 C가 있는 거고 또 다른 형태는 이제 기울기가 3분의 2고 원점을 지나는 요 상황 위에 이제 마이너스 2, C가 있는 게 그림이 딱 좋겠죠. 그러니까 C는 어디에 있을 수 있냐? 여기 X 좌표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그으면 여기 아니면 여기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빨간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식을 구해서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좌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를 보니까 원점을 지난 직선이고 기울기가 3분의 2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y는 3분의 2x네요. 그럼 이때 c의 y좌표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이 대입하면 되겠죠?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y좌표 한 개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빨간색 직선식 찾아봅시다. 빨간색 직선식. 자, 빨간색은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5네요.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점 C에 y좌표가 다 나왔으니까 이 둘을 곱하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18번. 18번은 이제 내심이 나오고 이제 선분 AB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7. 그 다음에 내심을 I. 그 다음에 이제 AD 길이 선분 AD 길이가 2. 그 다음 여기 120도 나와 있는데 우리 내심에서 이런 성질을 한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직접 구해도 되는데 여기 내심이면 요 위에 있는 각도를 이제 뭐 X라고 했을 때 이 친구 각도 어떻게 되냐면 90도에다가 반띵한 걸 더해 주시면 돼요. 맞죠? 네. 그래서 90도에서 반띵한 걸 더해주면 된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구하면 이제 요 각도가 60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딱 괜찮죠? 네, 60도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둘레의 길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든 둘레를 다 알아야겠죠? 수선의 발을 내려봅시다. 내심이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 내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B에도 선분 AB에도 내리고 그럼 이렇게 딱 쪼개졌을 때 이제 내심 성질이죠. 요렇게 아니 접선의 길이가 똑같다는 걸로 말할 수 있고 이렇게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심이 꼭지점으로 향하는 요 선은 무조건 각을 반딩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2가 되겠고 2가 되겠고 길이가 5가 되겠고 5가 되겠고 여기 모르죠? X로 두겠습니다. X. 그러면 여기 삼각형을 봤더니 삼각형이 아주 좋은 삼각형입니다. 내각의 크기가 각 내각의 크기가 30도, 60도, 90도 즉 1대 루트 3대 2를 만족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뭐랄까요? 내접어는 반지름 길이가 x에서 루트 3을 나눠준 루트 3분의 x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모든 이제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x에 대한 식으로 둘레의 길이를 표시하자면 이제 x가 2개, 5가 2개, 2가 2개 있으니까 2x 플러스 1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할 거냐? 삼각형 ABC의 넓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볼까 합니다. 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길이 곱하기 둘레 길이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되고 또 다른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각 C의 크기를 우리가 60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변 AC 길이가 x 플러스 2입니다. 그 다음 변 BC의 길이가 x 플러스 5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맞죠? 그럼 이제 양변 2 곱해줍니다. 이렇게 2가 소거가 되고 또 어떻게 되죠? 한꺼번에 2루트 3을 곱해줄게요. 한꺼번에 2루트 3을 곱해주면 이제 좌변은 2x고 여기가 2x 플러스 14가 됩니다. 우변은 2루트 3을 곱했으니까 3이고 x 플러스 2, x 플러스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전개를 하죠. 전개를 하면 4x제곱 플러스 28x는 3x제곱 플러스 7이니까 21x 플러스 30 이렇게 됩니다. 좌변으로 싹 다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7x 빼기 30인데 인수분해하면 이제 절대값이 양수죠. 절대값이 지금 곱한 게 음수고 더한 게 양수니까 한쪽이 더 작을 겁니다. 이렇게 맞을까요? 아니죠. 반대죠. 그래서 얘가 x 빼기 3 x 플러스 10 이렇게 됩니다. 는 0. 그러면 당연히 x는 우리가 길이로 뒀기 때문에 음수가 안 되고 양수입니다. x는 3. 그럼 구해야 되는 게 둘레의 길이죠. 둘레의 길이 아까 맨 처음에 2x 플러스 14로 뒀으니까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19번 가보겠습니다. 19번. 종이를 접었답니다. 종이를 접을 때는 이제 직각삼각형이 등장하는데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최종적인 목표는 CG의 길이, CG의 길이가 확대됐을 때 이제 요 길이. 그러니까 뭔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할 수 있겠더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러면 각 길이를 표시해 볼게요. 지금 반띵 접었으니까 길이가 1, 1,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접었으면 이게 합동이기 때문에 길이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선분 GD 길이가 X면 요 길이도 X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되고. 자, 그 다음에 변 BC 길이가 4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4가 되면 4. 그러면 이제 변 FC 길이가 3이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이제 요 점을 뭐라 할까요? 요 점, 뭐, A, B, C, D, E, F, G, H라게, H. 아니죠. B, 다시 할게요. 그럼 B 다시라 하면 지금 F, B 다시의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루트 7이 돼요. 루트 7. 루트 7. 이렇게 루트 7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각형을 한 개 더 찾을 수 있어요. 요렇게. G에서 이제 변 EF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걸 이제 H라고 하면 삼각형 G, H, B'가 등장합니다.
오케이. GH 길이 1. 그 다음에 HB 다시 길이는 루트 7 빼기 X.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 번 더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넓은 공간으로 와서 X제곱을 외쳐줍시다. X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7 빼기 X의 제곱. 되겠죠? 그럼 전개를 하면 뭐 전개해도 되고 뭐 합체 공식 이용해도 됩니다. 전개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x제곱 빼기 2 루트 7x 플러스 7 이렇게 되고 x제곱이 소거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2 루트 7x가 8 따라서 이제 x가 루트 7분의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x값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삼각형 GBC에서 이제 마지막 CG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구해보겠습니다. 자, A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A 길이는 이제 피타고라 정리 쓰면 X제곱 플러스 4의 루트 씌운 거죠. 근데 얘가 지금 뭐랄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7, 4의 제곱이죠. 7분의 16 더하기 16에다가 루트 맞죠? 그러면 이제 16을 빠져나오게 하면 이제 4가 되겠고 4 곱하기 루트 7분의 1이 되겠네요. 8이 되겠네요. 7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7분의 8이 됩니다. 8. 자, 그러면 이제 4 곱하기 좀 분리를 해주면 루트 7분의 2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정리해주면 얘가 루트 7분의 8 루트 2가 됩니다. 따라 정리하면 7분의 8 루트 14. 1번이 정답이 된다. 난다? 네,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접기는 차근차근 계산을 해보면 결과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얘 자르고 보내고 옆에 있는 20번을 풀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여러 말이 있습니다. 여러 말이 있고 이제 fx, gx 둘 다 이차 함수고 뭐 어떻게 저떻게 된대요. 되고 이제 가장 이제 필수인 게 점 D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면 점 D가 이제 여기 있고 마이너스 2. 그럼 2차 함수니까 B의 x좌표도 2가 되겠네요. 대칭이니까. 자, 그러면 또 이제 fx도 2차 함수니까 지금 대칭축이 2잖아요. x는 2, 축의 방정식이. 그러니까 이쪽이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가 되네요.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 2의 존재를 알려줬는데 자, 여러분 그 우리 1차 함수는 원점 대칭이다.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 뭐냐? 내가 여기에 이제 원점을 지난 직선에서 요 점을 찍었다. 그러면 이렇게 수선 내리고 똑같은 거리만큼 이동해봐요. 이동했을 때 여기 또 수선반이 내려요. 그러면 요 생기는 두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합동. 그래서 길이가 싹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고자 1을 등장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제 뭔가를 세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fx에 대한 세팅이 시작됩니다. 뭐냐? 지금 최고차는 계속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fx를 a에 x 빼기 2의 제곱으로 줄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라지 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와야 되냐? 지금 얘가 0,0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쵸? 0,0을 지나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x 값에 0 대입하면 4a가 나오니까 빼기 4a가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꼭지점 좌표가 등장합니다. 라지 a라는 거는 2, 마이너스 a다. 마이너스 4a다. 이때 a는 당연히 양수입니다. a는 양수. 일단 한 개 잡았습니다. 한 개 잡고 이제 b도 한번 잡아볼게요. b. 이제 gx인데 gx 커먼 gx 요렇게 하면 이제 gx도 얘는 이제 축의 방정식이 y축입니다. y축. 축이 y축이에요. 그러면 최고차항계수 b라고 두면 b는 음수입니다. b는 음수고 이제 bx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얘도 이제 2,0을 지나잖아요. 2,0 2 대입하면 4b가 나오기 때문에 빼기 4b를 해주셔야 완벽합니다. 이때 b는 음수고 이제 꼭지점인 c의 좌표가 나옵니다. c의 좌표가 0,4b 0, 마이너스 4b가 됩니다.
0, 마이너스 4b. 오케이. 그러면 두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 자, 여러분, 삼각형 DEB 봐주세요. DEB. DEB.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지금 이게 닮음이거든요. 닮음. 그럼 길이도 싹 다 2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 DE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아까 제가 원점 대칭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 요 BA 길이랑 요 BA 길이랑 ED 길이가 똑같습니다. 실제로 합동입니다. 저렇게 생기는. 자, 그래가지고 이제 ED 길이가 4A가 됩니다. 4A. 맞죠? 자, 4A가 됩니다. 그러면 지우고 확인해 보면 여기가 길이가 4, 아이고. 확인해 보면 이거 길이가 4A가 돼. 4A. 그럼 자연스럽게 반띵이니까 요 CO의 길이는 2A가 됩니다. 2A. 근데 아까 2A가 마이너스 4B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왜냐하면 C가 마이너스 4B만큼 올라와 있으니까.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2B로 등장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자를 좀 줄였죠. 문자를 좀 줄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문자 한 개로 정해졌으니까 A 값이 등장합니다. 그럼 또 이제 귀찮은 거 다 지우고 보면 OB 길이, 선분 OB 길이가 2였죠. 2. 길이가 2였습니다. OC 길이 2A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2A. 자, 2A로 표시를 해보고 그 다음 밑에 AB 길이는 4A가 됩니다. 4A. 왜냐면 Y좌표가 마이너스 4A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위에 삼각형 넓이 OBC 삼각형 넓이는 2A가 됩니다. 2A. 그 다음에 삼각형 OBA 넓이는 4A가 돼요. 4A. 높이만큼 넓이가 되겠죠. 그럼 이제 2A랑 4A를 더하면 9가 된다. 그러니까 6A는 9다. A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대입을 하면 B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것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F랑 G에 이제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하면 되는데 가봅시다. F에 마이너스 4 대입해 봅시다. 그럼 얼마 나오냐면 66, 36. 그럼 36A에서 4A 빼니까 3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X에 X값 대신에 4 마이너스 4 대입하면 16B에서 4B 빼는 거니까 12B가 더해집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G의 마사가 12B 더해봅시다. 더해보면 어떻게 되죠? 48 빼기 9 해서 39. 4번이 구하는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21번. 자, 21번은 직각삼각형이 있고 넓이 B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넓이 B. 넓이 B로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지금 삼각형 표시를 해보면 요래 되거든요. 요렇게. 이렇게랑 빨간 색깔이랑 요 주황 색깔. 그러면 지금 높이가 똑같습니다. 높이를 요 친구라고 밑변의 길이 B가 4대 1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됩니다. 4K.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수선의 발을 쫙 내려요. 수선의 발. 그럼 여기 길이가 4K 대 K가 되겠죠. 맞습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해보면 요 길이를 4K라고 하면 요 길이가 5K가 됩니다. 5K.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여기 밑에 있는 삼각형 요거를 H라고 하면 삼각형 AEH랑 ACB가 닮음이지 않습니까? 닮음이니까 또 이렇게 도 쓸 수 있습니다. 4K를 뭐 4T라고 할게요. 4T. 여기 5T. 맞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형광펜 칠한 길이들이 싹 다 똑같대요. 길이가. 맞죠? 그럼 OT를 살짝 구부릴 수가 있습니다. 살짝 OT를 눕히면 오
3대 4대 5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3t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2t가 된다라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실제 구해야 하는 거는 둘레의 길이입니다. 둘레의 길이. 둘레의 길이니까 요 실제 길이도 알아야 되고 t에 대한 정보도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조선을 한 개 더 그어 볼게요. 여기 지금 깜장색으로 주황색으로 요 변길이 어떻게 되죠? 수직을 내리면 수선 이렇게 쫙 하면 요것도 3t가 됩니다. 그리고 세로 길이를 보면 얘가 t가 됩니다. t.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길이가 루트 10t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대 3대 루트 10이죠. 그러면 지금 아까 EC의 길이, 선분 EC의 길이가 전체의 5배를 하면 AC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5 루트 10t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들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할 수가 있겠죠. 똑같이 했을 때 여기에 이제 15t가 등장해야 됩니다. 왜? 루트 10대 3대 1이니까 맞죠? 그래서 5를 곱한 게 15t다. 그럼 나온 게 여기가 10t네요. 10t.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t랑 4t가 등장을 한 순간 이 친구 넓이에 대해서 t를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넓이 구합시다. 2분의 1 곱하기 10t 곱하기 4t 40t 제곱이죠. 요게 16이 된다. 16이 되니까 이제 t 제곱이 약분하면 5분의 4가 되네요. 5분의 4. 그럼 t 값이 루트 5분의 2 양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루트 10t 더하기 5t가 두 개니까 10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주면 루트 10 곱하면 2루트 2 10을 곱하면 루트 5분이 20이죠. 근데 이제 5 곱하기 4가 20이니까 4루트 5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이거가 4루트 5. 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4번 4점짜리 문제만 푸는 거니까 26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날 6개 지역의 일일 최저 기온을 조사하여 나타낸 자료이다. 이 자료의 중앙값이 2일 때 분산을 구하자. 그럼 일단 중앙값이면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해줘야 돼요. 나열해 봅시다. A 제외하고. 자, 크기 순서대로 나열.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6, 7. 일단 5개만 배열해 봅시다. 만약에 A 값을 신경 쓰지 않고 중앙값이 2인 게 나올 수 있냐 없냐를 봅시다. 지금 여기서 5개니까 뭐 A가 여기 추가를 했든 여기 추가를 했든 요거 2개 아니면 요거 2개에 의해서 중앙값이 2가 나오나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A가 요 중간에 무조건 있다는 겁니다. 즉 얘가 이제 A 플러스 1의 평균이 무조건 2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므로 A 값은 3이 딱 등장하게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판별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별량 다 나왔으니까 평균을 구합시다. 평균 어떻게 구하죠? 더하고 6으로 나눕시다. 그러면 날라가고 그러면 12인가요? 합이? 그러면 평균은 2가 됩니다. 2. 6분의 12, 6분의 12. 그럼 이제 편차 구합시다. 편차. 2를 뺍니다. 별량에서. 그럼 이제 마이너스 5, 마 3, 아니다. 마 4, 마 1, 1, 4, 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운 좋게도 분산 구할 때 좀 편합니다. 왜냐? 절대값이 똑같기 때문에 세쌍이 나있죠. 그러면 따라서 분산은 제곱해서 다 더합니다. 제곱해서 다 더하면 이제 2 곱하기 1 더하기 16 더하기 25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별량이 6개 있었으니까 6으로 나눕시다. 정리하면 42 곱하기 3분의 1이 돼서 14가 우리가 구하는 정답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7번. 자, 27번은 지금
변의 길이가 안 나와 있죠. 각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등변 삼각형이 진짜 많이 등장합니다. 예, 이등변 삼각형. 일단 맨 처음에 이 친구 이등변 삼각형.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 내각의 크기 표시해 보면 정사각형은 90도죠. 90도. 그럼 정육각형은 120도입니다. 정오각형은 108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이 친구들을 조금 중간에 모아서 적어줄게요. 요렇게. 그러니까 직각 표시지만 이렇게 90도 표시하고, 요렇게 120도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0도 표시하고, 여기 108도를 표시합니다. 필요한 것만 표시하겠습니다. 요래, 요래, 요래.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어떤 일이 생기냐?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지금 요 각 크기 구할 수 있게 되잖아요. 360도에서 빼면. 맞죠? 그러면 각 GAF 크기가 얼마죠? 360도에서 210도 빼니까 150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30도 반쪽에서 여기가 15도가 되고 여기가 15도가 된다. 라는 결과도 나오게 됐습니다. 자, 한 번 더 갑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요 각 크기를 구해보면 360도에서 228도를 뺍니다. 얼마죠? 132도인가요? 오케이, 132도. 그럼 180도에서 132도를 빼면 48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48도가 48도. 쪼개면 24도. 여기가 24도. 그러면 우리 요각 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따라서 180도에서 24랑 15도 더하면 39도인가요? 그래서 180 빼기 39, 141. 그래서 문제 답은 141입니다. 단위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굳이 단위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28번. 정비례 완비례 이제 좌표 설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제 뭐 쭉 읽어보다가 점 A의 X좌표에 2분의 1 한 게 C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좌표 설정이 이제 크거든요. 여기를 T라고 두고 여기를 T라고 두고 여기를 2T라고 둔 다음에 이제 좌표를 싹 다 비교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각형 너비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A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문제를 봤을 때 지금 다른 점들은 B랑 C랑 D는 싹 다 직선이랑 뭐 그래프랑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A만 직선도 만나고 반비례 그래프도 만나고 정비례 그래프도 다 만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상황을 조사할 수밖에 없겠다. 즉 X값 대신에 ET를 대입했을 때 여기 ET 대입하고 ET 대입했을 때 똑같다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 A, 라지 A에서 보면 직선에 ET 대입하면 EMT 값이 ET분의 스몰 a랑 똑같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A 값은 4mt 제곱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A 값을 구하려면 이제 m이랑 t 값만 알면 되겠다 라는 단서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대입을 다 해줘야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C가 이제 t, mt 되죠. 그 다음에 이제 A를 어떻게 해주죠? A는 일단 이렇게 줍니다. ET, EMT. 일단 M이 들어가게 싹 다 배치를 해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 보겠습니다. B는 B를 한번 봤더니 지금 A가 이미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위에 있던 식에서 조금 빌려가지고 M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ET, 마이너스 t분의 a 이렇게 되겠죠. B의 좌표. 근데 위에서 A가 뭐라고 했냐면 4mt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4mt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4mt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B의 좌표가. 자, 그럼 D의 좌표 보겠습니다. D의 좌표. 이것도 마찬가지로 t, 마이너스 t분의 2a가 되거든요. 근데 위에서 a가 4mt 제곱이라 했으니까 2a가 8mt 제곱이 됩니다. 8mt가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8mt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다리꼴 너비를 구하면 되니까 길이 표시만 마지막으로 해줍시다. 자, 높이는 t고, 그 다음에 이제 윗변, 변 AB의 길이가 6mt가 돼요. 6mt. 그 다음에 변 CD 길이가 9mt가 됩니다. 9mt. 오케이. 그럼 이제 구해봅시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다가 2분의 1 곱하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5mt 곱하기 높이는 얼마가 되냐? 45다. 그럼 거의 다 나온 것 같죠? 여기가 약분되고, 그러면 mt 제곱이 6이 나옵니다. 6.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a입니다. a는 mt 제곱에 4만 곱하면 되니까 a 값은 24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29번.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요점만 잘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A가 아니라 fx에 그걸 알아야죠. 축의 방정식. 축방을 잘 알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식으로 잘 바꾸면 되는데 뒤에 상수항까지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축의 방정식이 무엇이냐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만 봐요. 요거만. 뒤에 다 치우고 앞에 것만 보면 fx가 a 묶어주면 x제곱 빼기 3x 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절반의 제곱 이렇게 표시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라지 a의 좌표는 2분의 3, 세모예요. 세모는 뭔지 모르겠고. 맞죠? 그럼 이제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으니까 x값 대신에 0 대입한 거를 y좌표로 모셔다 주면 마이너스 4a 제곱 빼기 8a 빼기 2가 이제 b의 y좌표가 됩니다. 이때 이제 세 점 요 친구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넓이가 2분의 3이 되도록 하는데 그래프 전체 그릴 필요 없이 지금 같은 x,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y축에 두 점이 있어요. 이미 O랑 B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y축이 이렇게 있다 하면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있다 하면 OB인지 BO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삼각형 구할 때 위치 상관없이 그냥 높이만, 그러니까 길이만 제공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A가 요쯤에 있겠죠. 축의 방정식 그래서 구했잖아요. X가 2분의 3이다. A가 요쯤에 있겠죠. 요쯤에 있으면 그냥 요 길이랑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에 의해서만 삼각형 OAB의 넓이가 결정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해야 될 거 뭐냐? 높이가 이미 알아요. 2분의 3. 그 다음에 밑변 길이 OB 길이 아닙니까? 근데 누가 위에 있는지 모르니까 구할 때 절대값을 씌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약간 착안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간단합니다. 자, 2분의 3이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다. 높이는 아까 구했죠? 2분의 3. 그러면 딱 봤을 때 약분되고 OB 길이가 2가 되면 됩니다. OB 길이가 2. 맞죠? 근데 B가 위에 있는지 O가 위에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여기에 절대값을 씌울 겁니다. 4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2의 절대값 한 개 2가 된다 라는 거죠. 그럼 약분을 하면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 또는 1이 되고 싶다 라는 거죠. 오케이, 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동그라미 1번, 요걸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볼게요.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은 약분하면 요렇게 되면 요렇게. 그럼 이때 a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a 제곱 플러스 2a는 0. 근데 a가 0이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0이 아닌 실수 a.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이제 a 값 다 구했으니까 f1의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생략을 하면 요때 f1의 값은 4가 나옵니다.
요때 F1의 값은 2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F1의 값을 다 더한 것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다 그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꼭지점 먼저 찾고 상황만 알면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30번은 뭔가 정보가 엄청 많은데 일단 뭐 저희 배웠던 거 중학교 때 동안 배웠던 거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AB 16, BC 15 각비가 예각인 평행사변형 ABCD 변 CDB에 CE인 점 E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직선 BC와 A의 교점 F라 할 때 뭐 EF 길이가 9고 삼각형 ABF의 내심을 I. 자, 내심이 나왔습니다. 내심 나왔으면 무조건 이제 각 반띵 이용해야 되고 반지름 길이 이용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분 DF의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이 나죠? 외심입니다. 외심. 혹시나 외심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J가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인데 이 점이 어떤 삼각형의 외심이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왜 외심이냐고 굳이 빨리 판정을 했냐. 여기서 요 친구 때문에 판정을 좀 해봤거든요. 짐작을. 여기가 IJ 길이랑 KJ 길이가 똑같대요. 저희 원의 뜻이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다 모은 거 아닙니까? 혹시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림. 혹시나.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짐작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볼 건데, 이게 지금 평행사변형이라는 게 아주 좋습니다. 왜 좋냐? 일단 IF를 그어볼게요. IF. IF를 그어보면, 지금 싹 다 이거 연장을 해버리면, 요렇게 선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아이고, 이렇게, 흔들거리, 잠시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파란색 선은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각의 이등분선. 삼각형 ABF에서 각 F의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이렇게 반띵이 쪼개진다는 소리 반띵.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요 자리가 어, 딱 수직이죠. 왜 수직인 걸 알 수 있냐? 요 친구 지금 평행합니다. 오케이. 평행하고 지금 내심이다. 근데 바로 뚝 떨어져 내려온다.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조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CE 길이가 이등분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맞죠? 더 길이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유도를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요 길이가 10. 그럼 3대 5예요. 삼각형 AED랑 FEC가. 그럼 3대 5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15일 때 이게 9가 되어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까지는 생략하고 일단 이등분 삼각형 되니까 아 이거 수직이구나. 아 이거 수직이구나. 반띵 반띵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도 반띵 반띵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등분 삼각형 등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구할 수 있냐. 이 중간에 있는 뚫고 지나간 요 점 있죠. 이거 뭐라 할까요? H 없죠? H라고 할게요. H. 그럼 요 길이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81에서 3의 제곱 빼면 72죠. 얘가 6루트 2가 등장하게 됩니다. 6루트 2. 그러면 지금 이미 수직이잖아요. 맞죠? 선분 뒤에 H랑 HF가. 근데 지금 요게 만약에 수직 이등분선이라면 J가 외심이라는 말을 강력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길이를 구해볼 겁니다. 자, 점 I에서 BF의 수선을 그을게요. 근데 이게 반지름이 되겠죠. 요렇게. 오케이. 반지름을 끄면 이제 길이가 여기 8이에요, 8. 그러면 이제 BC에서 쪼개지니까 이게 7이 되겠죠, 7. 이렇게 7. 맞죠? 근데 이제 아까 이게 9가 했으니까 9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됐네요. 얘가 7.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닮음인 도형이 등장합니다. 삼각형 H가 있으니까 HIJKL
요걸 L이라고 할게요. 삼각형 ILF랑 CHF가 닮음입니다. 닮음. 닮음입니다. 닮음.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중간 길이변 대 빗변의 길이를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 큰 삼각형부터 가보면 긴 길이 대 긴 변 길이 대 긴 변이 빗변이겠죠. 빗변의 길이 대 중간 길이 변을 조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큰 거부터 가볼게요. 큰 거. 큰 건 이제 IF 길입니다. IF. 변 IF 대 7 더하기 9, 16은 작은 삼각형 가볼게요. 요거. 자, 작은 삼각형 가면 빗변 길이가 9죠. 그 다음에 중간 길이가 6루트 2, 6루트 2.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써주면, 정리해주면, 선분 IF의 길이는 144를 6루트 2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16 곱하기 9인데 얘가 6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럼 약분 파티 해주면 여기가 3, 여기가 2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 16이 4 곱하기 4잖아요. 4 곱하기 4. 맞죠? 근데 이쪽에서 루트 2를 나누면 2루트 2니까 한쪽 곱해주면 4루트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약분 내면 이렇게 날아가서 4루트 2가 등장합니다. 아, 3이랑 4루트 2 곱하니까 12루트 2가 됩니다. 오, 유레카. 왜냐면 아까 선분 IF 길이가 12루트 2였는데 HF 길이가 6루트 2라면서요. 그럼 이제 얘가 등장하면서 반띵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띵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삼각형에 수직 이등분선 두 개가 만나면 외심이 등장한다는 것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따라서 수직 이등분선이 두 개네. 그래서 J는 외심이다. 누구의 외심이냐? 삼각형 IDF의 외심이 됩니다. 따라서 요렇게 삼각형 그렸을 때 수직 이등분선이 등장함으로써 외심이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하냐. 외접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쁘게. 지금 J가 이 외심이잖아요. 외접원의 중심. 그러니까 이제 K랑 I도 외접원 위에 지나는 점입니다. 자, 이쁘게 그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KJ 길이랑 IJ 길이가 똑같다는 것도 좀 이따가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게 어쨌든 각이잖아요. 각 FKD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FKD니까 요 친구예요. 요 친구. 끝까지 잘 봐야 됩니다. 네, 요까지. 근데 지금 요 각을 보니까 각 FKD는 어떤 호에 대한 원주각이죠? 호 FD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원주각.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어딨죠? 오케이. 각 DIH. 요게 이제 각 DIH 크기랑 똑같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정확히 설명하면 이제 원 지우고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요 각 크기 헷갈리겠다. 요 각 크기 이제 세트라고 두면 요렇게 되겠죠. 근데 웃긴 게 여기 지금 이미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제 탄젠트를 구하기가 더 수월하겠습니다. 자, 탄젠트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제 분모가 6루트 2고 높이만 구하면 될 텐데 자, 눈 크게 뜨고 잘 봅시다. 여기 HE 길이는 3입니다. 이미 3으로 정해졌고 이제 변 1의 길이가 중요한데 평행사 변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16에서 6을 빼주면 여기가 길이가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새로운 삼각형 DIH는 높이가 10이다. 아니 1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탄젠트 값은 6루트 2분의 10 더하기 3 유리화하면 12분의 13 루트 2가 되어서 13과 12를 더한 25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정리상으로 2026학년도 3월에 치러진 고1 모의고사 4점짜리만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